퐁당퐁당 휴장이 참 많았던 10월입니다. 이제는 쉬는 날이 거의 다 지나갔고요. 연말 마무리를 잘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전략을 짜야 될 텐데 그를 위해서 오늘 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차장님과 연말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퐁당퐁당 하다 보니까 저도 지난 마지막 거래일이 무슨 요일이었는지 헷갈려가지고 항상 말을 요즘에 전거래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 많이 쉬었고 그 쉬는 사이에 쏟아지는 뉴스는 많았고 우리가 쉴 때마다 이제 글로벌장은 오르고 우리가 개장하면 같이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 반복돼서 조금 박탈감들도 있었는데 남은 연말을 어떻게 보내실 건지 전략 좀 주세요. 일단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은 지나가고 있다. 약간 희망 회로를 돌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수급이 안 좋았는데 연초에 외국인이 많이 샀던 것들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외국인이 한 13조를 팔면서 환율도 많이 올라가고 외국인 매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에 집중되면서 지수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제 삼성전자 실적도 나왔고 악재들 많이 반영됐다라고 보면 수급이 개선될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지금 자막에 나갔듯이 한국이 WGBI 편입되면서 채권 시장에서라도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면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외국인 시장에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조금 걸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투세 논란들도 분명히 시장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유예 아니면 폐지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시장을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희망 회로를 한번 좀 돌리고 있습니다. 굽이 이제 산 넘어 산이었다가 이제 얼추 그 산들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포트에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일단은 절반 정도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산 배분에서, 그러니까 절반을 주식을 가져가고 절반을 현금을 가져가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채권 비중을 조금 늘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채권 비중을 늘리는 이제 마지막 구간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금리가 최근에 좀 다시 올라줬으니까, 채권이 쌀 때 채권 비중을 조금 늘려놓고, 채권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있다면 많이 떨어진 주식을 사야 되는 구간, 그러니까 50% 주식에서 점점 이제 주식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그래도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살펴주셨고 삼성전자에 대한 희망 회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갖은 악재가 있었고 그것을 좀 다 선반영했다. 라는 시각이 있고 여전히 굳이 선택지에 삼성전자를 넣어야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다수의 수많은 주주들은 들고 계실 거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은요? 일단 가격이 너무 싸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적은 그렇지 못하다. 생각해보면 삼성전자가 88,000원에서 6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30% 넘게 조정을 받은 거죠. 근데 실적도 그만큼 조정을 받았어요. 이번에 10조 좀 넘게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14조 벌었었고 예상치가 14조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거지. 13조대에서 떨어져서 이제 10조 전후로 이제 떨어졌었는데 그렇게 보면 맞잖아요. 14조에서 잘하면 14조도 나올 수 있었는데 14조에서 9조가 나왔다. 그러면 실적이 3분의 1이 날아간 거죠? 그럼 주가도 3분의 1이 날아갔죠? 그러면 적정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눈높이가 낮아졌는데 이번에는 파운드리에서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에서 적자가 이제 10조 실적이 나올 걸 9조 기록한 거고 그다음에 임금과 관련된 충당금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에는 기대치도 낮았고 4분기는 전통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주식이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네, 그래서 기대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파운드리에서 뭐가 잘 됐다. 혹은 HBM이 승인이 났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실적은 여기서 더 잘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경기도 안 좋고 뭐 중국 수출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본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레거시는 좋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러면 뭐가 가격이 올랐을까? 아마 HBM이 올라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뭐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HBM 승인이 나서 나도 이제 뒷조사 가겠어. 뭐 이런 게 아마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절대적인 레벨에서 봤을 때는 저는 한 6만 원, 뭐 6만 원 전후반에서는 강한 지지력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접근할 수도 있으나 강한 치고 나가는 반등보다는 약간 이벤트에 맞춰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써보는 정도까지의 답변입니다. 제가 모처럼 만났으니까 차장님께 뭐 1억을 드린다고 치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밖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네. 그러면 비중을 어떻게 실으실 건지. 뭐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거는 분산 투자가 아니라서 뭐 이제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는 논리는 그거예요. 3년 뒤에 봤을 때 저가격. 와, 저때가 저점이었구나. 우리가 뭐 늘 비더라고 늘 네. 반복됐잖아요. 뭐 10만 전자 간다라고 했을 때 2021년도 초에 그때가 고점이었고, 그리고 주가가 막 빠져서 5만 원대에 진입했을 때 그때가 저점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2, 3년 전이었죠. 그때 삼성전자 사고 뭐 한 7, 8만 원대 팔면 야 정말 잘했구나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삼성전자의 매수 논리는 이제 그런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반도체만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전 하이닉스가 훨씬 더 낫다라고 보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1년 정도 지났잖아요.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거 조금 찝찝하긴 한데, 지금 반도체 업황과 펀더멘탈만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저는 하이닉스가 맞다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보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2, 3년 뒤를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사놔도 저는 지금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참고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분산 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분산을 좀 해볼게요. 이슈 측면에서. LG 엔솔로 가겠습니다. LG 엔솔의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드디어 연중으로 플러스 전환이 됐어요. 1.6%.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으나 어찌됐건 2차 전지가 또다시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LG 엔솔을 필두로 어떤 전략을 세우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분산 투자죠. 반도체와 2차 전지, 뭐 바이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는, 2차 전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아서 이거보다는 반도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던 주도주였던 반도체가 떨어지면서, 사실 2차 전지는 1년 내내 빈집이었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이후에 삼성전자 뭐 외국인이 10조 팔면서 외국인 기관이 가장 많이 샀었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제 8월 이후에 외국인 순매수 3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네. 기관 1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삼성전자가 안 좋으니까 팔아야 돼. 팔고 나서 현금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럼 뭘 살까? 고민하는데 얼토당토 않게 시가총액 저 밑에 종목을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큰 게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인데, 그럼 2차 전지를 채울 수밖에 없는 네. 외국인 기관의 숙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좀 뭐 4분기나 내년을 보면 또 뭐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좋은 실적이 아니라서 비중을 아주 확대하기보다는 분산 차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시면 좋겠어요.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조금 비중을 줄인 분들은
2차 전지를 담을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적정한 비중 내에서 조절해 주셨습니다. 그럼 분산 투자에서 또 영역을 더 넘어 바이오로 가보겠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비만 치료제 쪽 보실지 아니면 유한양행 아니면 알테오젠, 리가캠 뭐 어느 거 보세요? 탑픽을? 뭐 다 봐야 되는데 지금 예전에 바이오시밀러 쪽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오고 있지만 지금 가장 핫한 이슈는 무언가 확실한 것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머크랑 키트루다. 네. 요거 공시가 나고 그날 잠깐 흔들렸는데 그 다음부터 거의 한 2배 넘게 올랐거든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렉나자 FDA 승인 이후에 그날 막 변동성 엄청 크게 하고 올랐어요. 그 다음부터 급등하기 네.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있는 확실한 뭔가 있는 뭐 비만 치료제도 좋고요. 뭐 항암 관련된 그런 종목들 좋고 그런데 무언가 빅파마들과 무언가가 있는 확실한 무언가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게 이거 공시 났으니까 이제 끝났어 이런 생각보다는 공시 나고 와 이거 정말 큰 건데 라고 하면 따라가는 그런 전략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빅파마와 확실한 무언가 연결고리가 생기는 기업들. 과거에는 호재성 이슈가 세론으로 작용했던 바이오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딛고 또 레벨업하는 단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명확한 키워드가 붙는 종목군들로 압축해보자 얘기 주셨던 것 같아요. 2월에 말씀 주셨던 알테오젠 뭐 상승률 이미 100%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주목할 섹터로는 오늘 반도체 얘기 골라주셨는데 반도체 얘기는 앞서 많이 해주셨으니까 명확하게 기억할 이제 한 줄 정리해 주세요. 네, 반도체가 안 올라가면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가기 전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실적에 비해서는 너무나 저렴한 그런 상황입니다. 9월에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게 시장이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때문인데 뭐 하이닉스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 관련돼서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에 머물러 있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뭐 반도체를 갖고 계셔서 물려 계신 분들은 뭐 조금 더 버티실 필요는 있고 내가 반도체 비중이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을 빌어서 반도체 비중을 조금 늘리는 전략이 저는 필요한 시점이다.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을 때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비중을 좀 확대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과 주요 섹터 향방에 대해서 큰 그림들을 그려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